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옛날 반괭일. 어디 뭐 여행을 생각하고 있거나 단풍 구경을 생각하시면 미루지 말고, 다음에 가지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미루면 손해보는 것들 중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몸에 국한하면 전조 증상이죠. 미리미리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예방하고 치유하라. 즉,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면 손해본다.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약 40에서 5, 60대 젊은 사람들, 앞으로 짱짱한 사람들이 이 후유증 때문에 장애를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이런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방에 힘썼더라면 그러한 재활치료에 드는 노력보다 훨씬 쉽게 조그만 노력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 이건 대단히 무섭습니다. 최악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중년에 일 열심히 벌어놓고 중년에 중풍 맞으면 이거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갑자기 뭐 중풍 맞았다, 그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전조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전조 증상을 우습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되고 또 언어장애, 보행장애, 이런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조 증상을 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중풍도 여러 가지죠. 중풍 한 방에 그냥 맞아서 팍 찌그러지면 이게 중풍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 잠깐 중풍이 있어요. 잠깐 증상을 보여서 깜빡 왔다 가는 거. 요거 그때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하고 뒤로 미루고 이러다 저러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을 진짜 배기로 맞는 거예요. 국제학술지 랜싯의 뇌졸중 전조 증상에 관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뇌졸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1시간 전 이내에 기미가 보인다. 1시간 전이 아니고 동양의학적으로는 3개월 전부터 벌써 전조 증상을 나타냅니다. 욕이 세지고 말이 세지고 말이 격해집니다. 확 죽여버릴까, 이쌍, 이렇게 소리가 세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3개월 뒤에 어김없이 중풍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느낌, 일시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느낌, 시야가 탁해졌다 안 보였다가 이렇게 밝아지는, 이런 잠깐 사이에 오는 짧은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는 거, 이걸 갖다가 그냥 짧은 중풍, 깜빡 중풍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시지에 보면 5년 이내에 반드시 재발한다. 아시겠어요? 무서운 거죠. 재발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 중풍 무서운 겁니다. 잠깐 징후를 보이고 사라져도 5년 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 깨름직한 거죠.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 아는 친구도 그냥 농협에 가다가 그냥 잠깐 넘어졌어요. 근데 그냥 그 당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불과 3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 뇌출혈 터져가지고 17일인가 19일 만에 병원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고마운 나라라고 얘기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왔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깜빡 중풍, 잠깐 중풍.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과성 화열 발작, 서양의학적 용어, 그냥 깜빡 중풍. 아시겠어요? 깜빡 중풍을 겪은
환자 3,847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345명, 약 9.5%가 뇌졸중이 발생했어요. 이 중에 141명이 영구장애를 얻었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345명 중에 141명, 이거 4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영구장애, 불편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중풍에 관한 내용 설명드렸어요. 7, 80%, 어찌 보면 91%가 죽거나 영구장애를 얻어요. 중풍 중에 약 9%만 완치된다고 하는데 완치는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딘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생활할 뿐이지 심내혈관 질환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91%가 영구장애를 안고 살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른다. 사망자는 그 중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여자분들, 갱년기 여성들, 뭐 머리도 아프고 소화장애 생기는 것도 중풍의 전조 증상 중에 포함된다. 아시겠어요? 그냥 뭐 갱년기 증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서 소화장애, 뭐 소화제 먹고 이러다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중풍 맞아서 평생을 후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과연 내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바쁘다는 생각, 바쁘다고 그냥 치부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5년이 지나서 푹 맞아버리면 본인만 손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고혈압 환자 중에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뭐 팔다리 힘이 없어서 뭐 코필로 치거나 뭐 이런 거 자꾸만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혀가 꼬인 사람, 시읒이 디귿으로 난 사람, 개새끼라고 얘기했는데 끼디끼야 이런 사람들도 역시 위험하다. 아니? 석양, 덕양. 그러면 뇌졸중 증상을 바로 알자. 이건 그냥 한 사람만 알면 안 되고 식구가 다 알아야 돼. 냉장고 거기다 그냥 써붙여요. 그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보고 이거 컴퓨터 쳐가지고 출력해서 거기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얼굴과 팔다리, 몸 한쪽이 무감각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말이 나오지 않을 때,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깜빡 포함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팔다리 움직임이 조절되잖아요. 잘 되죠. 계단을 올라야 되는 계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올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팔을 벌리고 똑바로 쓴 상태에서 다리 하나 올려, 좌측 올려 내리고 우측 올려 내리고, 눈 뜨고 한번 해보고 눈을 감고 해보세요. 그럼 눈 감고는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중풍이 임박해 있으면 이렇게 눈 뜨고도 똑바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인 모를 극심한 두통, 갱년기 여성들 주로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날 때, 이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어느 증상 하나라도 이런 게 있다면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중풍 심내혈관의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음양원상의 화라고 해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예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뭐냐 이게. 하나는 정제염이에요. 정제염 소금을 과다 섭취할 때. 또 하나는 이 인조 캡사이신, 매운맛, 인조 매운맛을 과다 섭취했을 때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전조 증상, 앞서 얘기해서 전조 증상을 무심코 넘기지 말아라. 전조 증상, 앞전자에다 조조자를 씁니다. 이 전조의 그 사전적 의미는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돼요.
근데 여기서 조짐, 조조자에다 나짐자를 씁니다. 한자로. 나짐은 옛날에 그 임금이랬죠. 이 짐이 그렇게 얘기하면 똑바로 들어야지 뭘 토달고 있냐라고 임금이 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그건 전부 다 스스로, 나 스스로 짐자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조짐의 사전적 의미는 길흉이 일어날 기미가 미리 보이는 변화나 현상을 나타낸다. 뭔가 나타날 것이다. 중풍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조짐. 그게 전조 증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뭐 뚝이 터질 때 뭐 또 산사태가 날 때는 나무 한 그루가 움직이면서 서서히 밀리죠. 밀립니다. 그냥 우르르 하면서 그냥 산사태가 나고 뚝 터질 때도 뭐 풀뿌리 하나, 그죠? 풀뿌리 하나, 자갈 하나가 무너지면서 우르르 무너지듯이 전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 중풍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그 신호등 위반하고 막 쌩쌩 달리고 뭐 휙휙거리고 돌아다니는 새끼들, 그거 29번 뭐 쌩쌩 걸리고 뭐 경찰에 안 잡히고 도망댕기고 사고 안 나고 댕겼다도 30번째는 반드시 대형 사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보험업계에서 발표한 하인리 법칙이에요. 반드시 전조 증상 나타납니다. 전조 신호등 위반하고 댕기는 새끼들 저거 반드시 저거 가다 사고 나겠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뇌졸중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으니 원인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또 여기 앞전자에 보면 배가 앞으로 나가다 뭐 앞에 먼저라는 뜻이고, 요 조조자를 보면 조짐이나 점괘를 의미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갑골문에 보면 점을 치다, 뭐가 일어날 조짐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다라고 하는 게 중풍의 전조 증상.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뭐 안 보인다, 떨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 몸에 간장, 담낭, 그 다음에 심소장, 신장, 방광 6개 장기가 연관돼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혈액에도 문제가 있고 근육에도 문제가 있고 순환에도 문제가 있고, 혈액 생산은 신장이 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간이 관여되어 있고 순환은 심소장에 관여되어 심장에 관여되어 있고, 그래서 6개 장기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심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심장 하나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여기 렌시지에서는 5년 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5년.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런 깜빡 중풍을 갖다가 뭐라 그래? 이러다 말겠지? 나는 아닐 것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 쉬면 좋아지겠지?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결국 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제거 노력은 본인밖에 못합니다. 나중에 후유증과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상이 나타날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원인 제거 방법, 이 뇌졸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을 맑게, 그게 생식이에요. 생식, 생채식, 발효음식이야. 근데 지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먹으면서 중풍을 예방한다. 그건 꿈깨. 안 돼요. 두 번째는 순환을 원활하게, 그것은 맨발로 걷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맨발로 걸어라, 발 관리를 하라. 어쨌든 발을 자극해야 족욕도 좋아요. 이런 일신 우일신하는 노력을 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이런 혈전들은 부항사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중풍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간장, 담낭, 심소장, 신장방광 6개 장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배합 비율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행생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행생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은 호미로 막아라. 아시겠어요? 터진 다음에 그거 불도저로 막아도 이미 늦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조 증상 미루면 나만 손해다 하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미루지 말고 원인을 제거해서 아픔 없이 그 영구 장애 이런 거 걱정 없이 건강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